용돈을 받자마자 자동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의 내가 아껴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의 통장에 저축 먼저 해야 해요. 반갑습니다.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읽는 소양전, 청소년 경제 특별전의 조스트 최영은입니다. 오늘 소양전에서는 청소년 시기의 용돈 관리법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용돈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모두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잘 안 났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학생은 용돈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저는 용돈을 필요할 때마다 받는데요. 쓰다 보면 가끔 부족할 때가 있어서 제가 용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용돈이 부족할 때는 답답하고 내가 용돈 관리를 잘하는 건가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용돈 관리는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용돈을 알차고 똑똑하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청소년기는 용돈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배우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용돈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비의 중요성과 저축의 필요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계획하고 절제하는 힘을 키울 수 있거든요. 용돈을 관리하는 게 단순히 돈을 쓰고 모으는 걸 넘어서 건강한 경제관념을 배울 수 있는 거군요. 그럼 용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같이 살펴볼까요? 여기 그림을 먼저 보고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용돈 받을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 그림 속의 학생처럼 용돈의 지급 주기와 금액은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주기가 너무 짧으면 관리가 어려워지고 너무 길면 생활비 조절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해요. 생활 패턴, 소비 형태에 따라 스스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해 보는 거죠. 또 용돈 금액은 용돈을 받는 목적과 가정의 경제 사정, 평소 지출 내역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를 느끼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금액이 너무 많으면 돈의 소중함을 체험하기 어렵고 너무 적으면 필요한 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상표를 작성해 논의해 본다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용돈을 받는 주기부터 금액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네요. 확실히 용돈에 대한 책임감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용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용돈 소비 계획부터 나눠 세워보는 것이 좋아요. 용돈은 그냥 쓰는 것보다 쓰고 모으는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가치가 커지거든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돈과 반드시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돈의 비율을 정해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혹은 매달 사야 하는 학용품이 있거나 친구 생일이 있다면 생일 편지, 생일 선물 등을 반드시 써야 하는 돈으로 구분하고요. 학교 끝나고 먹을 간식, 좋아하는 아이돌 포토카드 등 자신의 선택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둘 중 어떤 돈의 비중을 더 높게 할지는 매달 자신이 일반적으로 사야 하는 물건의 비용을 평균적으로 잡아두고 그 외 돈을 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소비의 목적을 구분해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소비 계획을 짤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서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어야 해요. 다음 그림을 함께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버스와 떡볶이랑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앞서 필요와 욕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필요하다는 건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욕구는 하고 싶지만 참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걸어가기 힘든 거리에 있는 학교나 학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면 교통비는 필요가 되겠죠. 하지만 학교나 학원을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에 친구들과 수다도 떨 겸 배가 부른 상태에도 간식으로 떡볶이를 사 먹는다면 떡볶이를 사 먹는 비용은 바로 욕구가 되는 거예요.
둘을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건을 담을 가방이 필요해서 가방을 사는 건 필요가 되겠지만 친구가 메고 온 브랜드 가방이 사고 싶다면 욕구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때 어른들도 합리화를 많이 합니다. 어차피 사려고 했던 거니까, 필요했던 거니까 하면서 합리적인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죠. 그래서 둘을 구별하는 방법이 어려울 때가 있다면 1년 뒤에도 내가 이거 사고 싶을까? 1년 뒤에도 내가 이거 잘 쓰고 있을까? 하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필요와 욕구를 잘 구분했다고 해도 막상 소비를 하고 보면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올바른 소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기 전에 왜 이 물건을 사고 싶은지 자신에게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본인의 소비가 비합리적인 소비인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비합리적인 소비는 충동 소비, 모방 소비, 과소비 이렇게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충동 소비란 계획하지 않았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극에 의해 즉석으로 구매하는 소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매장 앞에서 특별한 할인 행사나 예쁜 포장에 끌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경우가 해당하겠죠? 충동 소비는 합리적 판단이 부족해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확률이 큽니다. 모방 소비란 다른 사람, 특히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유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소비를 따라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밴드웨건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친구, 인플루언서가 사용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자신도 동일한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됩니다. 모방 소비는 개개인의 진정한 필요보다 외부 영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소비 유형이에요. 과소비란 자신의 소득이나 경제적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는 소비를 말합니다. 단순히 소득보다 큰 지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이나 개인 재정 상태에 비춰볼 때 부적절한 정도의 소비를 포함하는데요. 과소비는 재정적 어려움과 미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비합리적 소비 유형은요, 소비에서 흔히 발생하는 패턴이니까 소비를 고민할 때 하나라도 포함이 된다면 소비를 멈추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이 물건을 산다고 연예인이 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요.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충동적인 결정을 줄이고 자신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해요. 소비하기 직전에 올바른 소비인지 먼저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겠네요. 이제 용돈 소비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돈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 저축을 하고 싶은지 저축의 목적부터 정하는 게 좋은데요. 이번에도 그림을 통해 예시를 봐볼게요. 이 그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통장과 태블릿 PC네요. 그렇죠. 이처럼 용돈을 모아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그게 목표가 되겠죠. 태블릿 PC가 될 수도 있고 학교 갈 때 메고 싶은 가방이 될 수도 있고요. 목표를 세웠다면 다음으로 가격대를 보는 겁니다. 한 달에 얼마를 모아야 저걸 살 수 있을까? 나눠보는 거죠.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면 1년 뒤에 살 수 있겠다 싶으면 매달 저축 목표액은 5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용돈을 받자마자 자동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에 내가 아껴줄 거란 생각은 하지 마세요. 스스로 자신의 통장에 저축 먼저 해야 해요. 만약 이전에 남은 용돈이 있다면 새로운 용돈과 합치는 것이 아니라 저축으로 넣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군것질을 좀 많이 썼구나. 이거는 좀 줄여봐야겠다 하면서 반성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과정들은 다른 소비를 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축도 목표를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겠네요. 이제 용돈 관리하는 방법을 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상황에 따라 용돈을 못 받는 경우라면 소비와 저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청소년도 할 수 있는 작은 일거리를 통해 스스로 비용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절약해 본다면 꼭 필요한 것 중심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작은 돈이라도 차근차근 모아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경험은 미래의 돈 관리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밑거름이 될 거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이야기해드린 용돈관리법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용돈을 받으면 계획 없이 쓰기 쉬웠는데 올바른 소비와 저축 방법을 알게 되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용돈 관리는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책임지는 작은 경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용돈을 소비하고 저축하게 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세요. 학생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지식 전시회 시대를 잇는 소양전 청소년 경제 특별전의 도슨트 최원이었습니다.